야, 총무. 너 오늘부로 잘리고 싶어? 주인한테 말해서 당장 짐 싸게 해줘? 4층 입주사 팀장의 갑질에 민석은 조용히 낡은 무전기를 꺼냅니다. 소장님, 4층 계약 연장 안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비우라고 하세요. 순간 멈춰버린 팀장의 눈동자. 그리고 민석의 슬리퍼 앞으로 90도 숙여지는 고개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정체를 공개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10층 높이의 대양 빌딩은 오늘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유리 벽면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도회적인 위용을 뽐냈고 그 안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넥타이 부대와 오피스룩의 직장인들은 마치 정교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빌딩의 뒷골목, 볕이 잘 들지 않는 비상구 옆에는 이 건물에서 가장 이질적인 공간인 대양고시원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 카운터 안쪽, 낡은 듀오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시원의 총무 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의 차림새는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무릎이 허옇게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소매 끝이 살짝 다른 검은색 후드티를 걸친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안주해버린 30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2,000원짜리 삼선 슬리퍼가 제멋대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반쯤 남은 컵라면과 눅눅해진 삼각김밥 껍질이 굴러다녔습니다. 에휴, 저 인생.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 건물 4층에 입주한 IT 업체의 박 팀장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박 팀장은 이 빌딩에서 알아주는 엘리트를 자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잘 다려진 셔츠에 깃을 세우며 고시원 앞을 지날 때마다 카운터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석을 향해 우월감 섞인 혐오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민석은 박 팀장의 말소리를 들었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 띄워진 것은 게임 화면도 유튜브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양 빌딩 전체의 전기 사용량 현황과 실시간 공실률, 그리고 이번 달 임대료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힌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층 모퉁이에서 2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할머니의 임대료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은 망설임 없이 임대료 20% 인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근 고물가에 식재료비가 올라 한숨을 내쉬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석에게 이 빌딩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가 지켜야 할 하나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박 팀장이 고시원 카운터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야, 총무. 내 말 안 들려? 4층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고 몇 번을 말해. 너 여기 관리비 받아먹으면서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민석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팀장의 눈동자에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있다는 묘한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건물관리팀에 연락하셔야 할 문제 같은데요. 저는 고시원 총무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고시원이 이 건물 소속인데 여기서 일하는 내가 곧 이 건물 똘만이 아니야? 주인한테 말해서 너 같은 놈은 당장 잘라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 알아? 민석은 박 팀장의 삿대질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박 팀장이 자신의 넥타이를 거만하게 고쳐 매며 돌아서는 순간 민석의 시선이 그의 구두 끝에 머물렀습니다. 바닥에 대충 뱉어놓은 침 한 방울. 민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총무의 눈이 아니라 자기 성체를 모욕당한 성주의 눈이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아래 숨겨져 있던 검은색 무전기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접니다. 4층 사무실 계약서 다시 좀 봐야겠는데요.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관리소장의 음성은 박 팀장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중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멀어져가는 박 팀장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믿고 사는구나. 낡은 슬리퍼를 직직 끌며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민석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 건물의 운명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양 빌딩은 한낮의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빌딩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조차 식히지 못하는 뜨거운 긴장감이 4층 IT 업체 넥스트 비전 사무실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마신 반주 탓인지 평소보다 더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실패하면 니들 다 길거리로 나앉는 줄 알아. 건물주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양반이라는데 뭐 하나 트집 잡힐 일 만들지 말란 말이야. 박 팀장의 호통에 직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사실 박 팀장이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체납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줄을 댈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베일에 쌓인 건물주는 관리소장 외엔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담배 한 대를 물고 고시원 입구를 지나치려던 그의 눈에 카운터 옆에서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는 민석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야, 총무. 너 일로 와봐. 민석은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이마와 먼지 묻은 후드티는 박 팀장의 눈에 불쾌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너 건물 관리소장이랑 자주 마주치지? 그 영감이 누구한테 굽실거리는지, 건물주가 언제 여기 들르는지 본 적 없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택배나 받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즉, 역시 물어본 내가 바보지. 너 같은 놈이 뭘 알겠냐? 박 팀장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지시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민석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 전용 주차 자리에 쌓인 먼지 좀 다 털어놓고 왁스 칠 좀 해놔. 우리 사장님 차 들어올 거니까. 알았어? 민석은 박 팀장의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감을 사려는 비겁한 대가였습니다. 민석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돈은 넣어두시죠. 주차장은 건물 관리 영역이라 제가 손댈 수 없습니다. 뭐? 야, 강민석? 너 지금 내가 웃음이야? 10,000원이 적어? 그래, 너 같은 놈한테는 이 정도면 과분하지. 박 팀장은 지폐를 민석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지폐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민석의 낡은 삼선 슬리퍼 옆에 안착했습니다. 박 팀장은 비웃음을 남기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층 넥스트 비전, 주차장 사적 이용 및 무단 투기 증거 채집하세요. 그리고 재계약 불가 사유에 기본 소양 부족 추가합니다. 잠시 후 관리실에서 보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다시 장갑을 끼고 택배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4층 사무실이 비워진 뒤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입주사의 리스트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이 던진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수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사무실 임대권을 스스로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사무실로 돌아가 다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선은 그쪽이 먼저 넘은 겁니다. 팀장님. 대양 빌딩의 오후는 정수기에 얼음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고시원 카운터 뒤편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갤러리처럼 정돈된 빌딩의 로비를 비추는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회전하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트위드 셋업에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소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규칙적인 소음은 민석의 기억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해묵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소윤. 3년 전 민석이 부모님을 잃고 상속 절차로 인해 모든 자금이 묶여 가장 초라했던 시절, 너랑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라며 차갑게 뒤돌아섰던 여자였습니다. 소윤의 옆에는 박 팀장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4층 넥스트 비전 사장의 아들, 김전무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고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하게 4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빌딩 진짜 멋지다. 나중에 오빠가 여기 다 물려받는 거야? 소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홀을 채웠습니다. 김전무는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버지가 이번 재계약만 잘 풀리면 나한테 운영권 맡기신다고 했어. 여기 건물주가 좀 괴팍해서 그렇지. 돈만 좀 찔러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인해 두 사람은 비상구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고시원 입구를 지키고 앉아 있는 민석이 있었습니다. 소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확장되었습니다. 3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늘어진 후드티에 낡은 슬리퍼를 신은 민석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강민석? 너 여기서 뭐해? 소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자가 여전히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전무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소윤아, 아는 사람이야? 아, 예전에 잠깐 알던 사람. 오빠, 내가 말했잖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전 없던 총무. 여기서도 이러고 살고 있었네. 소윤은 민석의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용기를 훑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다가오는 빌딩 관리실 직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인생 참 안 변한다. 넌 어떻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사람이 좀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여긴 우리 오빠네 회사가 있는 귀한 건물이니까 먼지나 안 나게 청소나 잘해.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민석에게서 가난의 냄새라도 난다는 듯한 노골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김 전무는 민석의 책상을 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총무. 앞으로 내 눈에 띌 때마다 인사 똑바로 해. 나 여기 예비주인 될 사람이야, 알겠어? 두 사람이 비웃음을 남기며 4층으로 올라가자 민석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로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소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4층 입주사 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로비에서 큰 소리를 쳤다는데 조치할까요? 민석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소장님, 아까 그 김전무라는 사람한테 전하세요. 이 건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격으로 머무는 곳이라고. 그리고 넥스트 비전의 재계약 서류, 지금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직접 파기하겠습니다. 민석의 발 아래 놓인 낡은 슬리퍼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윤이 그토록 원했던 미래가 사실은 지금 자신이 비웃고 간 그 남자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딩을 감싸던 소란이 잠잠해진 늦은 오후,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걸음으로 1층 복도를 향했습니다. 4층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채 가시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빌딩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평수 좁은 백반집, 순남인의 식당 앞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김할머니가 구부정한 허리로 행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에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슬리퍼를 직직 끌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국수 한 그릇만 말아주세요. 어이구, 총무 총각 왔어? 밥때도 지났는데 왜 이제야 와? 할머니는 반갑게 민석을 맞이하면서도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를 슬쩍 앞치마 밑으로 숨겼습니다. 민석은 그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식재료비가 폭등하고 빌딩 관리비마저 오른다는 소문에 할머니의 시름이 깊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민석은 국수를 크게 한 젓가락 들이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이 건물주가 좀 깐깐하다는데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니고요?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구, 총각 걱정 마.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설마 길바닥에 나 앉게 하겠어? 근데 솔직히 이번 달은 좀 버겁긴 하네. 옆집 프랜차이즈 카페는 임대료를 더 준다며 들어온다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이 노른자 땅에서 너무 오래 버틴 건가 싶기도 하고. 할머니의 눈가에 어린 불안함을 본 민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탁자 밑에서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 관리소장 내용 1층 순남인의 식당 임대료 차기 3년간 동결. 그리고 노후된 주방 환풍기 시설 교체권, 건물주 특별 예산으로 집행하세요. 할머니께는 건물주가 백반 맛에 감동해서 주는 상이라고 전달할 것. 메시지를 전송한 민석은 국수 국물을 마저 비우고는 할머니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듣기로 이 건물주 할머니네 국수 엄청 좋아한대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식당을 나온 민석은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아까 민석을 무시했던 박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백반집 그 좁아 터진 데를 왜 아직도 안 내보내는 거야?
우리 회사 손님들 오면 거기 냄새나서 창피해 죽겠어. 소장한테 말해서 당장 빼고 와인 하나 들여놓으라고 해. 박 팀장의 오만한 외침에 민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한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더 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뭐 봐, 이 슬리퍼 자식아. 너도 저 할머니랑 같이 쫓겨나고 싶어? 민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박 팀장이 그토록 목을 매는 재계약 서류에 방금 전송한 특이사항 하나를 더 떠올렸습니다. 특이사항 입주사의 갑질로 인한 타 임차인 피해 발생 확인. 상생 의지 전무함. 민석은 다시 슬리퍼를 끌며 자신의 좁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난한 고시원 총무로 보았지만 그 낡은 카운터 아래에서 그는 누구보다 따뜻하고도 단호하게 이 건물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과 소윤이 꿈꾸는 화려한 와인바 대신 민석은 할머니의 구수한 멸치국수 냄새가 이 빌딩에 더 오래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박 팀장에게 어떤 파멸로 돌아갈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양 빌딩의 창밖으로 짙은 먹구름이 깔리기 시작한 월요일 아침, 4층 넥스트 비전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위세를 떨쳤을 박 팀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사장실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관리실로부터 날아온 임대차 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 예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계약 불가라니?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훑었습니다. 보통의 재계약 거절 통보와는 달랐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건물주 직접 지시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사유란에는 임차인의 공중도덕, 미준수 및 타 임차인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의 부름에 박 팀장은 어깨를 움츠리며 사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사장은 책상을 쾅 내려치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건물주랑 친하다며? 관리소장이랑 형동생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사유가 이게 뭐야? 갑질? 자네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사장님,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관리실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팀장은 허겁지겁 사무실을 뛰쳐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1층 고시원 입구 근처 관리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민석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무심하게 박스 더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박 팀장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강민석, 너 때문이지? 내가 관리소장한테 내 험담했지. 박 팀장이 민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민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박 팀장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힘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험담할 시간이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 자식이 어디서 발뺌을 해? 내까지 고시원 총무 새끼가 관리소장 옆에서 알랑방구 끼니까 저쪽에서 착각한 거 아냐? 당장 가서 말해. 오해였다고. 내가 실수한 거라고. 민석은 박 팀장의 비굴한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동정한다는 듯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실수였다면 바닥에 뱉은 침은 닦으셨나요? 그리고 할머니 식당 내쫓으라고 소장님 협박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 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관리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갖춰 입은 관리소장이 위험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박 팀장은 반색하며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장님, 저 아시죠? 4층 박 팀장입니다. 이 재계약 서류,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건물주님께 말씀 좀 잘. 하지만 관리소장은 박 팀장을 보지도 않은 채 그 옆에 서 있던 민석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보고한 재계약 파기 안건 예정대로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순간 복도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 팀장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민석을 향했습니다. 민석은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처음으로 박 팀장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장님,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제 슬리퍼가 싸구려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말이죠. 민석은 얼어붙은 박 팀장의 곁을 지나치며 아주 세밀하고 소름 돋는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내일 아침까지 제 주차 자리에 먼지 하나 없게 닦아놓으세요. 이번엔 10,000원 대신 계약서 한 장 걸고 기회를 드려보죠. 민석은 낡은 슬리퍼를 직직 끌며 자신의 카운터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박 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손에 들린 재계약 통지서는 땀으로 젖어 힘없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빌딩 로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관리소장이 민석에게 숙였던 허리, 그리고 민석이 남긴 서늘한 경고. 박 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고시원 떨거지라 부르며 멸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장 아들 김전무와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소윤은 여전히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넥스트 비전의 재계약 불가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된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하겠다고 확정 통보를 보냈다며. 김전무의 고함에 박 팀장이 좀비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소윤과 김전무를 번갈아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창밖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전무님, 저기 밑에 보세요. 건물 뒤편 주차장. 그곳엔 새벽부터 나와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정성스레 주차 라인을 닦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소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거지 같은 총무가 왜? 오빠, 저런 놈은 무시하고 빨리 관리소장 만나러 가자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박 팀장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윤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빠, 농담이 지나쳐. 강민석이 건물주라니? 3년 전에도 돈 없어서 나한테 차인 놈인데.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전광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대양 빌딩 임대인 특별 간담회 마이너스 지하 1층 대강당. 평소엔 결코 열리지 않던 주인과의 직접 면담이었습니다. 지하 강당에는 넥스트 비전 사장을 포함한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팀장과 소윤, 김 전무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손톱을 깨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대양 빌딩 관리단 12명이 두 줄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기사들처럼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 칙칙. 고급스러운 카펫 위로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익숙하고 낮은 마찰음이었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온 사람은 여전히 무릎 늘어난 트레이닝복을 입고 발에는 낡은 삼선 슬리퍼를 신은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수억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입주사 대표들 앞에 서서 무심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민석? 정말 너야?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소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맨 앞줄에서 사들부들 떨고 있는 박 팀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박 팀장이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팀장님, 주차장 청소 상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왁스칠이 좀 덜 됐더군요. 제 슬리퍼가 싸구려라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박 팀장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재계약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사장과 김 전무도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주 나직하고 세밀하게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명함으로 인격을 짓밟는 건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 건물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이죠. 민석의 시선이 마침내 소윤에게 향했습니다. 소윤은 수치심과 후회로 얼굴이 뒤범벅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가 버렸던 3년 전의 그 가난한 미소를 아주 잠깐 보여주더니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소장님, 4층 넥스트 비전은 오늘부로 짐 싸게 하세요. 그리고 빈자리는 1층 할머니 백반집 확장 공간으로 내어드립니다. 임대료는 제가 국수 한 그릇 먹는 걸로 대신하죠. 민석은 다시 슬리퍼를 끌며 강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통곡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석의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대양 빌딩의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 트럭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화려한 유리 통창 너머로 보이던 넥스트 비전의 로고가 일꾼들의 거친 손길에 뜯겨나갔습니다. 4층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짐들은 마치 주인 잃은 고아들처럼 길바닥에 쌓여갔고 그 곁에는 넋이 나간 박 팀장과 김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1층 김할머니가 고맙다며 쥐어준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죠. 민석아. 아니, 민석 씨. 그때 그림자 하나가 민석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눈가는 짓무른 채 화장은 엉망이 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소매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는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떠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응? 민석은 그녀가 붙잡으려는 팔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캔커피의 뚜껑을 딸깍 소리내어 따며 입을 뗐습니다. 소윤아, 넌 내가 건물주라서 돌아온 거니? 아니면 여전히 강민석이라서 돌아온 거니? 그게 무슨... 넌 3년 전에도 그리고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도 똑같았어.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통장 잔고로만 매겼지. 만약 내가 지금도 진짜 돈 없는 총무였다면 넌 내 곁을 지나가며 향수나 뿌리고 있었을 거야. 민석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박 팀장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보여? 나한테 10,000원짜리 던지면서 주차장 닦으라고 했던 사람. 지금은 내 신발 끝이라도 닦겠다며 매달리고 있어. 난 말이야,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 근데 말이지, 그건 너무 시시하더라고.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복수심에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이미 정리가 끝난 대상에게 보내는 무심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난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어. 이 빌딩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작 담배꽁 쳐놔버리고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짓밖에 못한다는 게 말이야. 그때 박 팀장이 기어와서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희 회사 부도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민석은 박 팀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박 팀장이 민석에게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세요. 그리고 팀장님, 다음 건물에 가서는 침 뱉지 마세요. 바닥이 아파하잖아요. 민석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고시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소윤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김 전무가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지만 민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카운터에 앉은 민석은 다시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짐을 다 싣고 떠나가는 트럭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이제야 비로소 깨끗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장님, 4층 청소 끝나면 바로 인테리어 업체 부르세요. 김할머니네 백반집,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식당으로 만들 겁니다. 민석은 낡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카운터 바닥을 비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의 주인이자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남자의 평화로운 오후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